안녕하십니까.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최소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온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칠곡 경북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김민지입니다. 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지요. 작은 바람이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몸속에 이러한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이라는 기관인데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의 적신호가 켜지면 우리 몸 전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산부에게 미치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저희가 평소에 흔히 이름은 들어보았는데요. 갑상선이란 무엇인가요? 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이제 목 앞쪽에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로 위치하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호르몬인데요. 이제 임신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조금 더 한 10%에서 15% 정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신 중에 갑상선이 커진다고 하셨는데 임신하면은 어떻게 호르몬 이상이 생기나요?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태아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기까지 적어도 한 16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엄마한테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 임신 테스트기에 나온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태반에서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이 이제 우리 갑상선을 자극하는 TSH라고 하는 호르몬과 비슷해서 갑상선을 자꾸 자극을 하게 돼서 갑상선 총 호르몬 양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우리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에스트로겐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많이 증가시키게 돼서 전체적인 총 호르몬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떨어지고 갑상선 전체 호르몬은 증가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네, 조금 전 교수님께서 TSH가 평소보다 낮아지는 생리적 현상이라 하셨는데 간혹 임신 초기에 TSH가 높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임신 초기에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갑상선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많다거나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꼭 해보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H는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제시한 이제 1분기에는 TSH가 2.5까지가 1분기에는 정상 수치로 나오게 되고 2분기에는 이제 3.0, 3분기에는 3.5까지를 정상 범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갑상선 검사를 해서 호르몬 수치가 TSH가 2.5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그 자극 호르몬이 높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흔한 갑상선염의 항체 이제 자가 면역 항체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인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약을 올려야 되나요? 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초반에 설명했다시피 임신 초기에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신이 확인되는 즉시 갑상선 호르몬을 약 30% 정도 증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임신이 확인이 되면 바로 내분비내과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받고 계시는 그 주치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셔서 갑상선 호르몬을 30% 정도 올려서 복용을 하시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역시 언제나 전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 전에 갑상선 검사는 기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갑상선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는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 준비를 해도 되나요? 네, 갑상선 항진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갑상선 항진증이 이제 치료받고 나서 임신을 하시는 게 권고가 됩니다.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는 약이 이제 태반에서 그 아이에게 건너갈 수 있어서 그런 거라서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항갑상선제가 건너가게 되면 그 아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죠.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데도 임신이 된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이제 PTU라고 하는 이제 상품명으로 안티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약제로 변경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권고가 되고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 상한치 부근으로 조절해서 최소한의 갑상선 약을 복용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에 갑상선이 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혹시 출산 후엔 다시 돌아오나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임신 초기에 증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갑상선 약을 소량 복용하시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이 됩니다. 산후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출산 후에 생기는 일종의 갑상선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출산 중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와 별개로 생길 수가 있고 출산 이후에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서 출산 이후에 극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떨린다던가 두근거림, 손떨림, 또 심계항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뻔한 질문. 뻔한 대답. 뻔뻔 Q&A. 교수님, 이렇게 갑상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임신 전에 갑상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요오드 결핍 국가가 아니고 풍족 국가이기 때문에 따로 요오드 섭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들 드시는 영양제나 요오드가 포함된 기능 보조 식품을 드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 이상을 더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런 거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임신 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임신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오시지만 산후 갑상선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증의 증상, 심계 항진이나 두근거림, 더위 못 참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예를 들어 몸이 너무 붓고 너무 피곤하고 우울하고 잠이 많이 오고 추위를 타고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될 텐데 모유 수유를 해도 될까요? 네, 모유를 통해서 갑상선 약이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는 갑상선 약을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추천이 되고 굳이 이제 하시고 싶으시다면 갑상선 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임신 전에 사실 제가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혹시 그런 경우에 이제 임신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궁금해요. 네, 보통은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초기에 1분기 때 산정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30입니다. 네, 보통 30세 이상의 그 산모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갑상선 관련 질환이 있다든지 예전에 갑상선 관련해서 이상 소견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1분기 때 산정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갑상선 질환으로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 혹시 코로나 백신을 좀 맞아도 되나요? 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금기는 아닙니다. 네, 갑상선 질환이라는 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항진증을 일으키는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력에 이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이런 자가 면역성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백신 이후에 자기의 몸 상태를 잘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신다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끝으로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시청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한다든지 아니면 출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요즘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적절히 검사를 해서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시면 되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더욱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임산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칠곡 경대병원의 문은 활짝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미리미리 방문하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보냅시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저번에 되게 네. 세게 질문 네. 했습니다. 네. 소개 나신다고요? 근데 진짜 엄청 그냥 되게 엄청 이제 아는 거. 그러면 제가 이거 두 개를 더 해야 될까요? 예, 선생님. 이거 두 개 더 할게요. 예. 아, 칠곡 경대병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꼭 미리미리 전문의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자, 3, 2, 1. 네, 임산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거를 잠시만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트도 손가락 하트 사랑합니다.